저는 2년 전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8살이고 아이는 아직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돈 개념이 너무 없는 제 신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 없던 시댁에서 제 뒷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신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고 있어서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신우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둘 중에 누가 문제인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결혼하고 최근까지 신우랑 별 이야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할 이야기도 없고 애초에 신우와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2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신우랑은 명절 때나 한 번씩 만나서 짧은 대화 몇 번 나눈 것이 교류의 전부였어요. 서로 소닥보듯 지냈고 남편조차 본인 동생이랑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더 어이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 가난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극빈층은 아니지만 평범한 수준에 못 미치는 가난한 집안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소득이 좀 괜찮은 편이고 집값도 비싼 동네라서 다른 친구들은 방학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의 아버지들은 외제차에 가끔 제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집도 엄청 넓고 깨끗하고 엄마들도 다들 잘 꾸미고 명품도 척척 사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이런 식이니까 평범하게 사는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학창시절 제가 다니고 싶다는 학원을 못 보내주시는 일은 없었고 제 대학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셨지만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는 오래된 국산 준중형 차에 엄마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도 친구들 사는 것처럼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지은 지 20년도 넘은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마저도 20평대라서 커갈수록 집이 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우리 집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여유 있는 친구들은 제 앞에서 명품 이야기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말들을 잘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착하고 고마운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집안 도움받긴 어렵다는 생각에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아야겠다 여기고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손에 꼽는 좋은 대학 나와서 학창시절 학비와 기숙사비는 부모님이 대주셨지만 용돈은 과외하면서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 모으고 있다가 지금의 남편 만나 2년 동안 연애하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 좀 받으면 전세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찌어찌 혼수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댁도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 애초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바라지 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제 명의로 우리 동네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전세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갖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하나를 제 앞으로 등기를 쳐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 살고 있으니까 계약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던지 아빠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아파트를 떡하니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진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저 생활 습관이 검소하신 것뿐이었고 모아둔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모두 재테크를 좋아하셔서 전국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모아두셨습니다. 제게 증여해주신 아파트 말고도 뭐가 더 있다고 엄마가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기억나는 건 거의 없네요.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제서야 부모님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좁은 집에 세 식구가 살았지만 제가 한 번도 힘든 일 하게 안 하시고 해외여행까진 아니지만 주말엔 셋이서 드라이브도 자주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모님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아파트는 남편과 상의 끝에 계속 전세로 돌리기로 하고 원래 계획대로 전셋집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아파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냥 처갓댁 부모님이 주신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둘 다 버리도 괜찮고 모아둔 돈이 적지 않으니까 몇 년 후에 아이 낳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아직까지 계속 전세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아빠가 주신 집은 작년 초에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끝났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반전세로 돌렸어요. 덕분에 매달 월세가 80만 원씩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작게나마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남편과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돌려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직 시집은커녕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신우가 깜짝 임신 사실을 알려오면서 평화롭던 저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된 동갑내기 남자가 있다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대요. 신우는 무조건 결혼하고 낳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딸이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신데 문제는 신우는 백수고 상대방 남자는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이었죠. 월급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 살짝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그 돈으로 두 사람 생활비만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진짜 제가 다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맞벌이하면서 보너스 인센티브 받는 것 빼고 평달에 6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 적금 들고 보험도 넣고 하다 보면 남는 생활비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조금만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미루는 중인데 신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 낳고 살겠다니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당연히 직장 다녀본 적 없는 신우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상대방 남자도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 당연히 돈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상대방 남자 쪽 집안도 뭔가 해주긴 어렵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원체 성격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절대 결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무모해 보일 정도로 막 지를 수 있는 신우가 대단하다 싶었죠. 두 사람 양가 상견례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더니 이번 가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예식장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앞에 고생길이 훤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뜯어 말렸겠지만 어차피 저랑 별로 볼 사이 없는 신우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라는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원래 집안 분위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주말에 시댁으로 건너갔더니 시부모 두 분과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지 물어보시더니 내년 초에 끝난다고 하니까 한참을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비는 시간은 일단 애 낳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 이 집도 좁은데 남편이랑 애까지 낳은 다음에 여기서 같이 살아야 돼?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저는 뭔 소린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대체 나를 왜 부른 거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이 내년에 세입자들 내보내면 너네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써야 할 것 같다. 너도 알다시피 애들이 돈이 없어. 보증금은 가족끼리인데 없이 하고 내가 듣기로는 한 달에 월세로 90만 원씩 받는다면서? 그거 한 달에 50만 원씩만 받아라. 애들 돈이 없잖니? 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지금 반전세로 4억에 90만 원 받는 아파트고 사실 작년에 재계약해놓은 뒤로 아파트 값이 더 올랐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는 생돈 4억을 지금 세입자에게 물어주고 월세도 매달 40만 원씩 덜 들어오는데 시어머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시모 이야기 듣기만 해도 성질 나는데 옆에 있는 신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50? 그거 주고 나면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새언니 집이니까 그냥 좀 살게요.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만 부탁해요. 네? 이젠 아예 한술 더 떠서 공짜로 살겠답니다. 당연히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했고 내년에 계약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동시에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러냐고. 신우가 지금 아이를 가져서 당장 살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면서 방방 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시모 이야기 들어보니 결혼하려는 남자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 빚을 좀 진 게 있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매달 갚아나가는 상황이랍니다. 아이 낳고 살면 생활비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월세 50만 원 주는 것이 한계라면서 그나마 그거 주고 나면 자기 딸도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 정도에서 서로 양보하고 무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자더군요. 뭘 양보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사는 분들 내년에 내보낼 때 현금 4억을 맞춰드려야 해요. 월세 50으로 살겠다면 그 돈이라도 좀 맞춰주시던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시아버지가 무슨 보증금이 4억이나 하냐고 4억이 있으면 집을 샀겠다면서 펄펄 뛰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고 길게 이야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일단 지금 사는 분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나마 작년 초에 계약한 거라 시세보다 훨씬 싼데 지금 시세 궁금하시면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준 것이 얼만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족끼리 돈 이야기만 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받은 게 뭐가 있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축의금으로 20만 원 줬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님은 들어온 축의금에서 본인들 손님 거 다 골라내서 빼가셨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신우가 줬던 축의금 2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시댁 사람들에게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뭐 사달라 뭐 필요하다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남편과 제가 시댁에 사다 바친 것만 해도 한 트럭일 정도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신우에게 축의금 20만 원 줬던 거는 내가 잊지 않고 결혼할 때 돌려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날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치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내 아파트 반전세 돌려서 월세 받고 있던 걸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그 아파트는 시세가 어떻게 되냐는 식으로 물어봤대요. 진짜 교활한 인간들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는 그 집 이야기 시댁 사람들에게 꺼내지 말라 이야기했고 제가 시부모와 신우에게 들었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해줬더니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창피해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모가 또 전화해서 자기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파트가 애 키우면서 살기 좋은데 돈도 없는 애들이 어딜 가서 살으란 말이냐고 한참 소리 지르시길래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이라도 뺏어 주시던가요? 가족 하시는데 제 동생도 아니고 제 가족이라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돈에 미쳤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천벌을 받는데요. 아니, 제가 집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손해봐야 합니까? 너는 집값 올라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번에 신우한테 양보 좀 하라는데 집값이 백날 천날 올라봐야 집을 팔아야 돈이 있는 거지 지금은 세금만 더 내고 저도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니까 딸 결혼하는데 보태줄 돈 한 푼 없는 거지. 저희 부모님처럼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가요? 어떻게 된 게 전세 사는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는 친정아빠 차보다 훨씬 좋은 걸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만 팔아도 방 2개짜리 월세 보증금은 대줄 수 있겠네요.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던 용돈도 바로 끊어버렸어요. 종종 사서 택배로 보내던 영양제 같은 것도 다 안 하기로 했고 진짜 그동안 시댁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더니 저를 무슨 계산도 못하는 호구로 보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에 신우가 전화해서 그 집에서 꼭 좀 살고 싶다고 자기들은 가진 목돈이 없어서 새언니 집안이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길래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원래 시세에서 한 푼도 안 올려서 계약해줄 수 있다고 4억에 90만 원으로 하자 했습니다. 신우는 월세는 어떻게든 줄 수 있는데 보증금은 없다고 그건 좀 봐달라고 하길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집 구해서 살라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물론 신우한테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시댁 친척 사람들 만나서 저를 얼마나 욕하고 다니시는지 가만히 있는 제 귀에 저 욕하고 다니신다는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돈밖에 모르고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래요. 정말 상식이 없거나 남의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시댁 사람들을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았지. 왜 친정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하신 집을 공짜로 신우에게 주겠습니까? 한번 살게 해주면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갈 사람들인 게 불을 보듯 뻔했어요. 어차피 그때 가서 감정 상하고 인연 끊고 사나 지금 싸우고 안 보고 사나 결론은 똑같을 것 같아서 괜히 손해 안 보고 빠르게 정리하려고요. 속사정 모르는 먼 친척들은 가족끼리 힘든데 그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손가락질 한다지만 그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끼고 고생하며 사시는 걸 봐서 그런지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에 아이들 좋은 유치원 보내고 싶지만 정당한 집값은 다 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안 마주치고 살랍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